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빴고요. 아내가 이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도와줬어야 했고,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좀 도와줘야 됐고, 하루 세끼 밥은 먹어야 되고, 청소, 빨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또 일을 해야 했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이 얼굴을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보지 않는 학생들에게 계속 집중하고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준비와 또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목도 아직도 완전히 이제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학교도 방학을 한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열심히 좀 한번 이제 밀린 거를 보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요, Seven Bridges of Königsberg라는 문제인데 한 번쯤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문제는 오일러라는 천재 수학자가 그래프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된 퀘션인데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오일러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뭐 다리를 꼭 빠짐없이 한 번만 건너야 돼? 건넌 다리 또 건너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이 질문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그래프 이론을 정리했겠지만 상당히 많이 늦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1700년대에 만들어졌던 이 그래프 이론의 시초가 지금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또 여러분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붓 그리기 문제로 많이 이 개념들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여러분들 일단 이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퀘니베르크라는 도시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 강을 중심으로 이런 섬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 섬과 작은 섬, 큰 섬과 작은 섬, 여의도와 뚝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이 다리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뭐였냐면,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다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한 번씩만 건너서 출발했던 대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일러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답을 제시했습니다. 즉, 한 번도 빠짐없이 7개의 다리를 단 한 번씩만 건너서 출발한 곳으로 올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이론화했지요. 그러면서 이 그래프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 이론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필요와 쓸모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거 왜 이딴 걸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이 동의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시겠죠. 여러분, 그 청소차가 어떤 동네들을 청소를 쭉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릿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스트릿 선상에 집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스트릿들은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청소차가 여기를 한번 지나고요. 또 여기를 지나서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청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건물들이 있다고 하면요. 청소차가 여기를 다시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했던 거리를 다시 올라가야 되는 낭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 이론을 이용을 하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은 이 스트릿을 청소차가 한 번만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반드시 청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길들을 지나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청소차 회사에서부터 출발했다가 거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고, 경로를 알고리즘을 짜서 잘 셋업을 해놓으면 이 청소 회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모든 동네를 낭비하는 시간과 에너지 없이 다 마무리할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전자제품 많이 쓰지 않습니까? 회로판이 있는데 이 회로판 위에는 수없이 많은 이제 뭐 저항, 뭐 트랜지스터,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회로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결국은 그 회로들은 전자, 즉 배터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지나가지 않으면 전혀 구동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전류가 흐르는 라인들이 어떤 서킷, 회로와 회로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면 낭비가 되겠죠. 그 안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될 테니까요. 회로판을 디자인할 때도 이 그래프 이론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서 어떻게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이런 서킷과 서킷들을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그래프 이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오일러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해결했고 또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정리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강북과 강남,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큰 섬과 작은 섬을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꼭지점으로 표현했죠. 그죠? 그리고 그 각 강북과 섬, 섬과 강남, 또 섬과 섬을 연결하는 이런 다리들을 이런 변으로 연결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그러고 나서 쭉 이제 가능성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할아버지가 대단히 중요한 결론을 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오일러 경로라고 하는 오일러 트레일 혹은 path라고 하고요, 오일러 회로라고 하는 오일리언 서킷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따로 했는데, 이건 뭐 크게 어렵거나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두 개의 차이는 출발했던 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와 출발했던 곳과 도착하는 곳이 다르냐의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오일러 회로는요, 출발했던 곳에서 쭉 다 돌고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요, 경로는 한 번씩만 다 지나가면 출발했던 곳과 끝나는 곳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이렇게 이 꼭지점이 있고 이 꼭지점을 연결하는 이 선분이 있는데, 이 꼭지점의 차수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변의 개수입니다. 자, 보시죠. 이 B라는 광북으로 갈 수 있는 거는요, 섬에서부터 강북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섬에서부터 강북으로 다리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작은 섬에서 또 강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요,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바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다리는 없는 상태죠. 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한 번씩만 딱 다리를 건너서 출발한 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3, 여기가 3.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변의 가지수가 3가지고요. 여기도 3가지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5가지네요. 여기 4가지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해서 전부 홀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면 오일러 패스든 오일러 경로든 둘 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요, 자, 요 한북 그리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모든 꼭지점의 차수가 짝수이면, 그러면 출발했던 곳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하나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꼭지점이 차수가 짝수이지만 딱 2개만 홀수이면, 그죠? 그러니까 2개의 홀수 꼭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짝수이면, 그러면은 얘는 오일러 패스입니다. 경로죠. 즉 출발했던 곳과 도착하는 곳이 다른데, 그 출발했던 곳과 도착했던 곳이 바로 이 2개의 홀수 차수를 갖는 값입니다. 자, 이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경우가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각각의 다리를 한 번씩만 지나서 출발했던 곳으로 올 수도 없고, 또 다른 곳에 도착해도 괜찮은데 다리를 2번 지나면 안 된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북 그리기 문제를 우리가 푸는 원리인데요. 그러면 어떤 도형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것들이 한북 그리기가 가능하냐? 즉 연필을 띄지 않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돌아서 이 길들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브릿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통과해서 내가 여기로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어딘가로 출발해서 어디에 다른 곳으로 통과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 이 다리를 딱 한 번씩만 통과하느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숫자를 쓰겠습니다. 이 숫자는 이 각각의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고 그걸 차수라고 얘기하는데요. 3333이 돼서 요거는 전부 홀수죠. 홀수가 2개고 나머지가 짝수가 2개면 가능한데 얘는 지금 이래서 오일러 경로든 오일러 회로든 둘 다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2개고요. 하나, 둘, 셋, 4개 돼서 4. 여기도 4죠. 여기는 4시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3이네요. 여기는요. 3. 아, 다 짝수고요. 여기가 3, 여기가 3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서 도착을 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출발을 하면 여기서 도착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다른 포인트에서는 출발을 하면 이 경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은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 4, 4. 여기가 뭡니까? 4고 4고 2네요. 전부 차수가 짝수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출발한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한 번씩만 통과하고 뭐라고요? 예, 원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 한붓 그리기의 그림이 복잡하다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꼭지점이 있죠. 변과 연결되어 있는 이 꼭지점이 몇 개의 변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숫자를 써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숫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짝수다. 그러면 뭡니까? 예, 출발했던 곳으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하나 이상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다 짝수고 두 놈만 홀수면 여기서 출발했을 때 여기로 도착해야 되고 여기로 출발하면 여기로 도착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건 당연합니다. 자, 보세요. 얘가 여기로 나왔어요.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간다고 하면 얘는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한 쌍으로 이루어져야 중간 귀착점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홀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럼 언젠가 이렇게 돌다가 여기로 다시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또 라인이 생겨야 되겠죠. 나가고 들어왔으면 또 나가야지 여기에 머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2개가 있으면 이 점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여기로 나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또 여기를 이렇게 통과했다더라도 마지막은 뭡니까? 여기로 가서 여기서 스탑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쭉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서 그러네요. 여기로 통과하는 거 보이십니까? 네, 다 전부 한 바퀴 다 돈다. 여기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한붓 그리기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이렇게 숫자를 쓰고 홀수가 2개 이상이고 뭐 짝수가 없든지, 아니면 짝수가 있지만 홀수가 3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홀수가 4개고 짝수가 뭐 한 6, 7개 뭐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경로나 패스가 될 수 없습니다. 딱 2가지 경우인데요. 모든 꼭지점의 차수가 짝수이거나 모든 꼭지점의 차수가 짝수인데 딱 2개만, 그 중에 딱 2개만 홀수이면 얘는 출발했던 곳과 나가는 곳이 다른 패스, 경로고, 얘는 출발했던 곳에서 그대로 돌아오는 뭡니까? 회로가 됩니다. 자, 이것을 1700년도에 천재 수학자 오일러 할아버지께서 한쪽 눈이 멀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리해둔 이론이고, 이 이론들이 21세기에 청소차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이미 청소한 스트릿을 다시 가지 않고 회사로 잘 돌아올 수 있을지의 문제, 그리고 세일즈맨, 트래블 문제, 제가 예전에 이산수학을 설명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세일즈맨이 도시 A에서 출발을 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모든 도시들을 다 돌고서는 그 도시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최단거리, 가장 차를 적게 타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항공사들이 수없이 많은 그 허브들을
또 경유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취항하는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 대수를 최대한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노선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그래프 이론이 기초가 되어서 해결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다리를 좀 더 만든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일러 할아버지께서 받은 질문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아까 청소차 문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효율적으로 거리를 청소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오일러 패스와 오일러 서킷 즉 오일러 경로와 오일러 회로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로 있죠. 그러니까 출발한 곳과 도착하는 곳이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렇게 다리를 하나 넣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요렇게 다리를 그러면 요게 요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꼭지점에 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얘가 4가 되고요. 얘가 4가 되고 얘가 5가 되고 얘가 3이 돼서 짝수 2개와 홀수 2개가 돼서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서 도착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서 도착하는 형태의 오일러 경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했던 곳에서 도착하고 싶어요. 뭐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출발한 곳에서 도착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하나 더 애드하면 그게 가능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다리를 하나 더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섬과 이 강북과 강남이 각각 2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죠. 이 큰 섬과 작은 섬을 또 2개의 다리로 연결해 버리면 여기가 이제 차수가 4가 되고 여기도 6이 돼서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꼭지점이 짝수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로 도착할 수 있는 경로가 반드시 존재하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회로를 디자인하시다가 뭔가가 지금 회로가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각각의 이 디바이스들이 어떤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디그리를 확인하고 그 디그리가 이 오일러 경로와 패스의 조건에 맞추지 않으면 이것과 이거를 연결하는 또 회선을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것이죠. 또 길을 디자인할 때도 도시공학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스트릿과 스트릿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살펴본 이 그래프 이론의 시작인 오일러의 경로와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어요? 예, 이런 질문들을 들으셨을 때 이런 질문 하지 마, 머리 아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되면 왜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내는 것이 또 우리가 그런 해결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수학 교육의 본질입니다. 아무튼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배우는 어떤 수학적 개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응용되어지고 쓰여지고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고등수학을 가지고 공통수학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있었는데 중간에 끊어졌죠? 다음 영상 또 이어서 영상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이 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